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으신 민족 중의기를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10월 유신과 정치 발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방 정치를 넘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확실히 2차 대전 이후 서구 민주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오늘날 대부분 민주정치도 안되고 군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불안과 격동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를 아예 포기하고 일당 독재로 치닫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신생국에서는 아직도 극심한 정치 불안과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시장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도 계획적인 정책에 따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이 정치 과열과 부패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근대화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누구나 풍요한 생활과 근대화를 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여기서 생기는 국민들의 욕구 불만과 좌절감은 정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 온갖 사회 집단과 정치 조직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대부분 착실한 국민의 기반도 갖지 못했고 또 그들의 진정한 이익도 대변해 주지 못한 채 정치인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상한 이합 집산을 거듭했던 것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선동이나 권몰 수수에 능한 사람들이 민주정치를 빙자하여 이권이나 지혜만 관심을 쏟는 그릇된 풍조가 생겨났고 이러한 시장화된 정치 때문에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근대화 정책의 추구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것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남의 제도와 작품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우리 좋은 전통과 미풍마저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의뢰의 지역, 시족,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의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어 우리의 평화롭던 농촌에마저 파쟁과 불화의 불씨가 생기는가 하면 실현될 수도 없는 온갖 공약이 남발되어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역사회가 곧 부흥되는 듯한 환상에 젖게 되고 거기서 나태와 의타의 태풍이 자라나게 되었다.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 전통에 맞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근대화의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민주제도가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 다른 나라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적시할 때 이것은 분명해진다. 우리는 해방 이후 국토의 분단과 북한 공산 집단의 무단한 침략 위협 아래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로 살아왔고 지금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특수상을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경우 그것은 우리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는커녕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서구의 민주사회에 있어서도 전시나 또는 국가적인 위기상 아래서는 국가의 제도나 기본권의 보장이 있어서 이러한 위기와 고민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 왔다. 오늘날 어느 민주국가에 있어서나 국가 원수는 비상대권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제도적 관행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남북전쟁을 전후해서 국가의 존립을 판가름하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의해 헌법의 인권 조항이 정지되고 수만 명의 시민이 반국가적 활동을 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기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만일 의회의 맹렬한 반대에 굴복하여 국가 이기의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높은 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통상적인 절차만을 고수했다면 미국이 과연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와 부강을 누릴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의 신속한 결단과 과감한 행동이 없었던들 미국은 아마도 오늘날 4분 오열된 군수국가로 쪼개져 세계사의 방향마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의 미국이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룩하고 전체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주진영의 승리를 가져온 것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현명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미국 헌정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었을 뿐 아니라 2차 대전을 수행하면서 전례 없이 강력한 비상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통적인 자유경제의 원리를 수정해서 엄격한 가격 통제를 실시했으며 하와이주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본계 미국인을 본토에 이주시켜 강제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고 나아가서 전쟁의 경과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선동적인 언론과 출판을 철저히 규제했다. 물론 당시 미국 내 일부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위기의 심각성과 그 비상조치의 정당성이 올바로 인식됨에 따라 미국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따랐다고 한다. 오늘날 링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수상받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그들이 국가의 위기에 처하여 가장 능률적으로 국기를 보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발상지의 하나인 불란서에서도 1950년대 후반에 알제리아 독립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어 심각한 국가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드골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임기를 7년으로 늘리고 그 권한을 대폭 강함으로써 국정의 능률과 정치의 안정이 이룩될 토대를 닦아 놓았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당시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했을 뿐 아니라 잃었던 프랑스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만큼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오늘날 심각한 혼란과 격동을 겪고 있는 이웃 민주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불란서가 상당한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드골 헌법으로 새로 마련된 민주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낭독하여 유튜브 방송에 높게 방송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년 번호 순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많은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